자, 애국동지 여러분, 오늘은 그 전쟁 기념관에 손상대 사회전을 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우리 상인고문이신 이정린 차관님도 행사 주관하러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회를 맡을 생각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야, 또 제가 오니까 형 아주 목소리가 큰데. 자, 우리 유튜브 가장 애국자들 유튜브를 소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소개할 때마다 뒤로 돌아가지고 크게 격려를 외치고 여러분은 큰 박수로 환영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죄송하지만은 소개할 때마다 지금 그 전화기를 휴대폰을 전다 꺼내십시오. 꺼내가 켜가지고 제가 부르는 저 유튜브를 바로 좀 켜가지고 구독 신청을 좀 눌러주십시오. 자, 먼저 주사파 척결 TV. 좋습니다. 큰 박수. 그리고 휴대폰에 바로 좀 해가지고 주사파 척결 TV를 좀 검색해 주십시오. 자, 다음은 청교도 혁명군 TV. 할렐루야. 네. 자, 저 청교도 혁명 TV는 지난번에 조선일보 앞에 그놈들이 뭐 간판 씌웠죠. 그거 두들 부셔가지고 지금 검찰에 지금 수사에 올라가 있습니다. 다음 달 7월 달에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면은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합니다. 자, 순종 열심히 하라고 순종TV 소개합니다. 격려 잘 못해 저렇게 군비 빼면서 격려가 되겠습니까? 국방부 근무했기 때문에 제대로 해요. 제대로 차렷 격려 큰 박수 부탁합니다. 다음 우리 청년TV 고난극복TV. 어이 뭐하는 거야? 격려 똑바로 해야지. 네, 고난극복TV 여러분들 많이 봐주십시오. 광화문 투데이TV. 네, 이분이 할 때마다 큰 소리 나는데 꽉꽉 감을 지르 오늘 감을 소리 적으면은 광화문 투데이 TV 안 봅니다. 웅천 TV. 어디 갔어요 웅천 TV? 아 이거 그게 바꿔 나와요. 바꿔 나와. 이계성 TV. 다음은 아주 중요한 TV를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휴대폰 다 꺼내세요. 안보 청년 김수열 TV 어디 갔어? 와! 김승록 TV. 와! 예, 우리 애국자 TV를 전부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아낌없이 구독을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다른데 오늘은 워낙 중요한 날이라서 취재가 많이 나갔다 오는 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6.25 73주년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기립!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었습니다. 애국가는 1절에 4절까지를 담아서 큰 소리로 최정은 음악 감독의 설창에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4절까지입니다. 4절까지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벗어나세 남사이에 조소나무 철갑을 달았네 바람소리 불어나는 우리 기산일세 무궁화 삼천리 바로 감사 대한 사람 대한으로 이미 벗어나세 귀하고 하늘 동안한데 놓고 가라 없이 밝은 다른 우리 가슴 일편 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벗어나세 이상과 이만으로 정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워라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에 벗어나세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이어서 6.25 노래를 최정은 감독 선창하에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3절까지 힘차게 불러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나지 않도록 각오를 다져주기 바랍니다. 6.25 노래
하소서. 울려온 값진 피에 원한을 부리.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적기는 적의 머리 적도 쫓아 원수의 하늘까지 서서 무찔러. 이제야 빈내리 이 나라 이겨내. 어찌 우리나를 저희가 이기는 것 이기고야 하는 것. 자유를 위하여서 싸우고 또 싸워. 다시는 이런 날이 오지 않게 하리.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 쫓기는 적의 머리 적도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서서 무찔러. 이제야 빈내리 이 나라 이겨내. 함성천 시작! 예,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우리가 6.25 노래도 이제 정권을 되찾고 나니까 제대로 부릅니다. 지난달 좌파 정권은 6.25 노래까지도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렇게 무서운 게 종북 주사파 좌파입니다. 자, 이번에는 안보시민총연합 상임고문이신 이정민 전 국방차관님을 모셔서 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기 이계성 교장 선생님도 계시지만 저희 나이가 든 사람은 참 6.25 아주 이 관계가 무량합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의 관점을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6.25 전쟁을 통해서 많은 희생과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6.25 전쟁을 통해서 세 가지를 얻었습니다. 하나는 세계 최강 한미동맹 미국과 맺어가지고 우리 안보를 끝까지 지킴으로써 우리가 자유민주시장경제체제로서 오늘날과 같은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이것이 첫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 내에 있는 빨갱이 공산주의자를 소탕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6.15를 통해서 마련했다. 만일에 6.25가 안 일어났다면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내부에 의해서 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크게 얻은 것은 하나님 말씀, 이 기독교를 이 6.25 전쟁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우리나라가 기독교 신자가 획기적으로 늘어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 세 가지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6.25 전쟁 시에 미국은 183만이 참전을 해가지고 미국에까지 가서 전사한 이런 분들을 포함하면은 5만 이상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졸업한 어떤 길은 35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대장으로 와서 전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워커 대장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리츠웨이
리치웨이 장군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 용문산으로부터 지평 그리고 백마고치에 이르는 이 사수, 우리나라를 지키는 이 사수 명령을 내리는 그런 전선을 형성했습니다. 이 외국군이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불란서는 2차 대전 때 3스타 중장으로 얻은 분이 자기 스스로 중령계급장을 달고 대대장으로 와서 이 지평리 전투에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 좌파 정부에서 이 반미 데모가 격화됐을 때 이 반미 데모 하는 악질 분자가 미국 소령에 대해서 돌팔매를 던져가지고 그 돌팔매에서 피가 흐르는 전 장면이 미국 전역에 방송됐을 때 미국 국민들이 우리가 6.25 때 그 많은 희생과 경제 원조로서 대한민국을 구해줬는데 그렇게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한국을 계속 지켜야 되는가? 한국은 도대체 우리에게 뭔가? 이런 반한 감정이 일어났을 때 백선엽 대장, 유병현 대장 그리고 각군 총장 해병대 사령관 한 12분을 모시고 제가 6.25 때 미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가지고 우리가 아링턴 국립묘지에 리치웨이, 벤프리트, 워커 그리고 마샬 이런 분들의 그 영령 앞에 일일이 가서 우리가 참배를 하고 그리고 아직도 워싱턴 근교에 있는 볼티모어 보훈병원에는 이 장진호 전투에서 미 해병 1사단은 4,500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이 장진호 전투에서. 근데 그때 아직 다리가 두 다리가 다 잃고 눈이 멀고 그리고 이런 분들이 아직 12분이 거기 입원해 있고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보훈병원에 가면은 그렇게 불만이 많고 그리고 우리 보훈병원은 그 시설 자체가 그렇게 나쁘고 그런데 제가 미 보훈병원에 가보고 놀랐습니다. 미 보훈병원은 미국 병원 중에서 최고입니다. 아주 최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도 불만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보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들은 대한민국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국가가 가라고 그래서 갔다 이게 가보니까 그렇게 못 살고 그렇게 춥다 이게 왜? 그 이북의 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기장 경제가 돼가지고 이 10대 경제대국이 됐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영어 한마디 하겠습니다. I am very glad. I am very happy. 우리를 위로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안보가 무너지면은 나라가 한 방에 가버립니다. 경제 이런 거는 한번 무너져도 또 복구할 기회가 있다 이게. 우리가 IMF 왔을 때도 복구했다 이게. 근데 이 안보가 무너지면 한 방에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 종북 좌파들은 여기에도 써 있습니다만은 연방제 통일을 위해서 이 평화협정 무슨 종전선언 연합사 해체 이게 다 미군 철수를 한 겁니다. 이 6.25가 일어난 것도 이승만 정부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군이 철수했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종전선언이니 뭐 평화협정이니 연합사 해체니 이거는 미군 철수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종북 좌파들이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만은 그 주한미군 철수하면은 절대로 안 되고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시켜서 우리가 지금 전광훈 목사님이 추진하시는 자유마을을 완성해서 우리가 내년 4월 11일 날 선거에 똑바른 국회의원 200석 이상 확보를 해가지고 종북 좌파가 이 연방제 통일로 가도록 못을 박아놓은 4,000개 이상 못을 빼고 이승만 대통령이 올바로 세워놓으시고 박정희 대통령을 키워놓으신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G2 국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죠? 두 번째는 이 중국 대사가 이 야당 대표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그걸 불러놓은 자리에서 이 정말 대사로서는 저도 이 정부에서 일을 많이 했지만은 다 대사는 말이죠. 주재국 그 정치에 대해서 말을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중국 대사가 한 건 말이죠. 이 내정 간섭이고 우리나라를 협박한 겁니다. 이거는 말이죠. 이 국가 간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소위 이 대통령 후보도 나왔고 야당 대표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그렇게 하도록 이 멍석을 깔아줬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은? 이거는 말이죠. 이거는 완전히 매국행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법적으로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뭐 보통 우리가 여기서 비난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법적으로 다스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육사 총동창회장 할 때 이 포천을 세우신 이 박태준 그분을 자랑스러운 육사인상을 드렸습니다.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하고 중국하고 국교를 맺기 전에 그 등소평이 비밀리에 박태준 그 회장을 불러가지고 이 중국에 제초를 하도록 좀 도와달라. 이거 도와줬다 이거죠. 그리고 이 중국이 아주 미개할 때 아시안 게임 그리고 올림픽 올 때 박세직을 포함한 우리가 다 도와줘서 했다 이거죠. 중국이 아주 어려울 때 우리 기업이 투자해줬다 이거죠. 그리고 기술 이전해줬다죠. 이제 중국이 밥술이나 먹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가 있습니까? 이 대사가 하는 일은 우리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대사관 앞에서 그 골기 대회대로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 특별히 우리 안보단체에서 계속 집회를 하고 그 지금 주한 중국 대사는 쫓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안보단체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자유마을을 신속히 완성하는 길밖에 없다. 제가 보면 이 정광훈 목사님은 대단하세요. 지금 쉴 새 없이 계속 그러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제2의 정광훈 목사님이 되자. 우리도 그만큼 열심히 하자 이거죠. 그렇게 했을 때 자유마을은 완성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구호 한번 외치고 내려갔습니다. 우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 태극기 집회 전광훈 목사님이 하는 대집회로서 우선 탄생을 시켰다 이거죠. 현 시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만세! 전광훈 목사님 만세! 자유마을 만세! 여러분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이정민 전 차관을 큰 박수 부탁합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이 대한민국이 그냥 얻어진 게 아닙니다. 자유는 피로서 지킨다 했죠. 그럼 우리가 실제로 피로 지켜낼 겁니다. 아까 6.25 노래 할 때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그 당시에 참 우리 해방의 기쁨도 맛보기 전에 젊은 청년들, 지게 목발도 들은 청년들이 조국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고 모두 나가서 전장에서 싸운 결과입니다. 그렇게 얻어진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말 참 말도 못하게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투쟁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지켜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자, 이번에는
또 이분 모시러 오면은 또 살살하라 그래도 낯절 없어요. 우리 응천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합니다. 우와! 예, 안녕하세요. 내가 키가 작으니까 요것도 자꾸 내려가네요. 지대로 내려간다 이게. 오늘은 스님이 한 분 안 보이죠? 우리 성호 큰 스님은 나라를 걱정하면서 나라가 하루빨리 평화가 오기를 기원하면서 한거 100일 기도 정진 들어가셨습니다. 정진 잘하고 나오시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스님이 세상을 향해 가지고 선소리 10원소리 좀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근데 이 유튜브 방송은 누가 폭발을 시키는 겁니까? 예? 어디서? 구글 코리아! 구글에서. 구글 코리아에서 제가 저번 주에 했는 유튜브가 폭파되고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무슨 말을 했는데 이걸 폭파시켰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요 말 했다고 한 것 같아요. 국민들은 선거철에 밥 한 그릇 얻어먹으면은 7,000원짜리 얻어먹으면 50배 물어내야 됩니다. 5, 7이 35, 35만원. 국회의원 여러분들도 선거 투표할 때 300만원 얻어먹었으니까 50배 해가지고 3, 5, 15, 1억 5천만원 물어내라 이 말이야. 그걸 했다고 아마 폭발시킨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부정하게 당선시키기 위해 가지고 300만원씩 돈 봉투 받아 처먹었으면 부정한 국회의원들은 막하다 50배씩 벌금 내고 스스로 금배지 내려놓고 국회의원 완장 벗고 스스로 떠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국민은 물어내야 되고 법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들은 왜 안 지키는 겁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국사범, 나라를 조지는 것들은 지옥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국가 수호법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시중에 이래 놔도는 좀 삐리한 것들은 무슨 진보네 뭐 나는 중도니 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막하다. 전부 극자이거나 종북 주사파 김일성주의자들로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놈들은 대놓고 나는 빨갱이다, 나는 극자다, 주사파다라고 못하니까 진보니 중도니 하는 이런 이따위 말장난을 하는 것 아닙니까? 나라를 조지고 망치고 있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것들을 모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망타진해야 됩니다. 김일성주의자들은 속이 뻔히 보이는 가면을 쓰고 민노총이니 정교조니 언론노조니 이따위 식으로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대한민국을 갉아먹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맞죠? 이런 종북 세력들은
자유우파에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처리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간첩을 잡았는데 잡는 과정이 불법이라고 풀어주는 나라가 도대체 이 나라 말고 어디에 또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것들이 무슨 진보니 중도니 인권이니 이따위 말장난으로 본질을 흐려놓는 종북 세력들, 바로 이런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하거나 공산주의를 지향하며 회개한 선동질로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에 대해서 거의 광적인 헛소리를 해대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누굽니까? 텔레비에 요새 맨날 안 나옵니까? 과거에 미국 소, 광우병 등등 국가를 좀먹이려는 선동질이나 하는 세력들을 모조리 잡아가지고 영원히 햇볕을 못 보게 하거나 지옥으로 보내버려야 자유민주주의의 사상이 나라가 바로 설 것입니다. 왜냐고요? 법은 엄중해야 질서가 잡힙니다.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을 빼돌려 가지고 외국에 넘기는 자들과 간첩들은 가명 없이 바로 즉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옥으로 보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민주주의의 사상의 나라가 바로 설 것입니다. 지금 시급합니다. 국회에서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법 만들어주기를 기다리느니 차라리 김정은이가 핵폭탄을 날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 권한으로 지금의 법대로 충분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힘이 있고 할 수 있을 때 해야 뒤통수 안 맞습니다. 저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계시는 고명하신 정치꾼들아 들어라!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정당하고 올곧은 정치꾼들이라면 단 한 번이라도 나라를 위해 가지고 여기 계시는 길바닥에서 투쟁하고 있는 정광훈 목사님과 자유우파 국민들의 편에 서서 지지하는 말을 한 번이라도 똑바로 한번 해봐라! 뱉어봐라! 정말 얍삽하고 치사하고 개 똥구녕에 붙어가지고 달랑거리는 콩나물 꽁대기보다도 못하는 것들이 그때야! 야이! 개새끼야! 진짜 스님이 아니고 이거 누가 이런 말 하겠습니까? 개 똥구녕에 붙어 달랑거리는 콩나물 꽁대기보다 못한 것들아! 야이! 개새끼야! 너희 같은 존재들이 정치를 하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잖아.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잘하고 계십니까? 5년 동안 문재인 이런 자리 하나 외화벌이 해온 게 있나? 없잖아. 빚이나 400조 넘게 지어놨는 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외화벌이로 얼마나 전 세계로 이렇게 다니면서 고충을 돌고 있냐. 그동안에 1년밖에 안 됐는데 외화벌이를 얼마나 많이 잘하고 계시노. 너희 같은 정치꾼들을 좀 제발 정신 차리라. 300명 국회의원들. 이런 써님과 같은 생각을 가진 자유우파 국민들은 한결같이 다들 말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선거철에는 자유우파 국민표는 바라지도 말고 부끄러운 정치인들은 다시는 얼굴을 정치판에 내밀지도 말고 얼씬거리지도 말기 바란다. 자, 우리 길바닥에 그동안에 정권 교체를 위해서 투쟁해 주시는 우리 애국 유튜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큰 박수! 애국 유튜버 화이팅! 화이팅! 우리 애국 국민들 만세! 만세! 엄채선님 만세! 만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은퇴선님께 큰 박수 부탁합니다. 우와! 야, 정말 약간 통역이 필요하시죠? 예. 스님이 입에서 저 정도 성질이 나면은 여러분들은 몇 배로 더 분노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정말 우리 윤석열 대통령 잘합니다. 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사진 한번 보세요. 6.25 참전용사 자부심 실린 영웅의 제복. 야, 이제 뭐 나라가 좀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안함 이기 봐요. 팔에 가지고 천안함 모자에다 천안함 옷 입고 다니는 거 봐요. 대통령 이 정도 되면은 우리는 정말 믿고 맡길 수 있겠죠? 뒷받침 잘하고 우리 윤석열 확실히 지켜냅시다. 윤석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자, 이번에는 요새 점점 더 화가 많이 나셨어요. 한 20년 투쟁해가지고 정의구현 사재단도 다 정리하고 어느 정도 이제 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교장 선생님이 화가 반도 안 풀렸습니다. 우리 이계성 교장 선생님 모실 테니까 큰 박수 부탁합니다. 우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계성입니다. 제가 한 3일 전에 2박 3일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제가 하도 이계성 유튜브로 정의구현 사재단을 두드려 팼더니 그 일본에서 그 분들이 방송을 듣고 이게 특히 저를 초청해 주신 분은 월남에서 사업을 하다 월남이 패망해서 다시 일본으로 돌아온 분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그 이계성 유튜브로 방송하는 얘기들을 보니까 패망 전에 일본어가 아주 똑같다. 일본의 주교들이 전부 빨갛고 신부들이 빨갛고 수녀들이 빨가리가지고 반정부 시위에서 바로 일본이 망했는데 요새 보니까 한국의 천주 정의구현 사재단이 월요일마다 전국을 돌면서 윤 대통령 퇴진을 외치고 이재명이 지지를 하고 등에다 이재명이다 대통령이다 이런 걸 써붙이고 다니는 그런 사진을 찍어서 올렸더니 보시고 이거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 지킨 나라인데 그래서 자기들이 올까 그러다가 자기들이 올라간 비용이 많이 드니까 나보고 와라서 잠깐 갔다 왔습니다. 그분들 얘기가 지금 뭐 천주교를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자주 연락하시는 분은 천주교 독실한 신자분인데 이제 대한민국이 망하면 대한민국은 천주교 따위 망했다. 신부 때문에 망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될 텐데 이게 천주교 신자에서 할 수 있는 얘기 여기 천주교 신자 계시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월남이 그래고 패망해서 제일 먼저 신부 수녀가 처형당하고
270만 신자들이 교화소에 가서 도풀 먹여가지고 4년 만에 반이 죽고 돌아와서 2년 만에 다 죽고 그래서 270만이 바로 6년 만에 다 죽었다. 그걸 자기들 목격했다. 근데 한국에서 그 짓을 지금 누가 앞장서고 있느냐? 신부들이 하고 있다. 그걸 보면서 왜 성당에다 헌금 내고 성당 다니느냐? 그 소리를 나한테 헐리하고 저를 불러서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여기 다 천주교 신자분은 아니니까 혹시 신자분이 있으면 귀담아 듣고 절대 성당에 헌금 내지 마십시오. 성당에 헌금 내는 건 옛날에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독립자금은 걷어모았는데 지금 성당에 헌금되면 그거 가지고 바로 대한민국 적화 통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가 헌금 내지 말라고 얘기도 아직도 못 알아듣는 신자분들은 오늘부터는 절대 헌금 내지 않고 그 형제님이 그래요. 아 신부들 버리고 저 간단하다. 1년만 신자들이 헌금 안 내면 저들이 무슨 못 갖고 먹고 살겠느냐. 그런데 왜 신자들이 똘똘 뭉치지 않느냐. 그 얘기 하려고 저를 불렀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두 번째 얘기는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를 하면서 일본 인구가 뭐 1억 3천만인가 되는데 일본 사람이 바보냐. 지금 일본 사람들이 바로 그동안 못 먹었던 회를 실컷 먹고 수산물을 실컷 먹고 실컷 즐기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이재명이라는 인간이 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 때문에 한국의 수산을 먹으면 안 되느냐. 그래서 한국의 수산업자가 다 죽는다 소리가 들리는데 이거 미친놈 아니냐. 한번 외치겠습니다. 이재명이가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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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교포 얘기입니다. 아, 일본이 가만히 있는데, 일본 1억 3천만 국민이 바보입니까? 바보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그 후쿠시마 오염수가 나와서 바다를 오염시켜놓고 해산물을 많이 먹는 일본이 그걸 먹으면 다 죽을 텐데, 그걸 먹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분이 참 기가 막힌 게 한국의 관광객이 한 달에 수십만이 온답니다. 요새 엔화가 떨어져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찾아가는 곳이 바로 횟집이랍니다. 아니요, 한국에서 일본의 관광객들은 횟집을 찾아가는데 그 후쿠시마 오염수 먹으면 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이재명이는 전국을 돌면서 바로 수산을 먹지 말아서 수산업자가 지금 다 망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또 요새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터놓기 전에 만든 그 소금을 사야 된다고 소금도 사재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놈 죽여도 현치 않습니다. 저는 이재명을 끌어서 처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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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통이 전혀 잠이 옵니까? 그 얘기를 듣고 참 이게 여기에 또 부안해동하는 국민들 개딸들 끌어서 처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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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속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얼마나 죽었습니까? 이 괴담이라는 거 이놈들이 한 번 괴담했으면 우리가 괴담은 한 번 나가면 사람들이 그걸 믿다가 그걸 해결하는 데는 5, 6년씩 걸립니다. 우리나라에 2008년에 미국산 소고기 우리가 소고기 먹으면 뇌송송 구멍탁 내가 송송 구멍 뚫려서 죽는다. 그래가지고 지금 MBC라는 이 방송이 또 민주당이 함께 해가지고 이 서울 광화문을 100일 동안 무업되게 만들었죠. 근데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MBC 때려부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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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여러분들 2010년 천안함 요게 바로 미국 잠수함이 봤답니다. 북한에서 지뢰를 쏘가지고 북한 지뢰 그 터진 것을 찾아내서 뭐 1호 2호 북한 보도가 먹혔는데 또 여러 나라가 와서 조사해가지고 북한 소행으로 판명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지난번에 이대영이가 뭐 혁신의장 하는 놈이 바로 지금까지 뭐라고 그러냐 그 미국 잠수함에 받쳐갖고 천안함이 죽었다. 천안함이 폭파돼가지고 46명 전사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미국을 끌어내서
처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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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세월호가 지금 수학여행 가다 304명이 바로 해상사고로 죽었습니다. 근데 그게 미국 잠수함이 받았다. 또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1,700억을 들여서 잠수함을 그래서 다 둘러보니까 잠수함에 받은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퇴출시키고 정권을 뺏어쳤죠? 그놈이 누굽니까? 문재인 끌어서 목을 치자! 목을 치자! 목을 치자! 목을 치자! 목을 치자! 목을 치자! 그 다음에 또 사드 지금 북한에 핵을 막기 위해서 사드 배치를 했습니다. 사드에다 전자파가 나면 다 죽는다. 상륙지역 바로 참외 오이가 다 썩어서 없어진다. 그래갖고 트랙터로 다 뭉갰습니다. 그런데 지금 5년 만에 나왔는데 우리 그 미미한 것이 뭐 500분의 1인가 우리 위험한 그 방사능 위험 그 전자파 위험도에 500분의 1밖에 안 된답니다. 이걸 가지고 5년 동안 울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지금 와서 뭐 그러면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사과 한마디 안 했습니다. 이재명 끌어서 목을 치자! 목을 치자! 목을 치자! 목을 치자! 목을 치자! 목을 치자! 그리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까지 일본 1억 3천만이 먹고 아무 문제가 없는 후쿠시마 오염수까지 또 지랄병이 걸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는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미당을 끌어서 처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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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참 윤 대통령이 여기서 운이 있고 잘하고 있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급한 것이 3대 개혁이죠. 첫 번째가 노동개혁입니다. 두 번째가 교육개혁입니다. 세 번째가 여러분이 잘 아는 연금개혁이죠. 여러분들 이제 노동개혁은 왜 해야 다 아시죠? 더 얘기하는 민노총이 바로 이건 대한민국의 바로 법 위에 있는 인간들이죠. 그게 법이 없었습니다. 그 민노총을 누가 잡았습니까? 윤 대통령이 바로 법대로 해라! 한마디에 회계 감사를 하고 민노총이 건설회장 되면 돌아먹은 돈 다 뜯어먹은 걸 잡아들이고 그 다음에 폭력 시위하는 거 다 잡아들이고 민노총이 지금 손발이 다 묶여 있습니다. 한번 해주신다. 윤 대통령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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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어려운 노동개혁이 지금 거의 60% 70%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리에 지금 못 나오지 않습니까? 민노총이. 그것만 하나 가지고 윤 대통령은 바로 영웅적인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노조를 이긴 유일한 영국 대처 수상처럼 지금 대처리즘이 아니라 윤석열 리즘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 되고 있다. 두 번째 교육개혁입니다. 교육 때문에 애기를 못 낳습니다. 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스타 강사 1년 벌이가 300억이 됩니다. 300억. 이름들하고 짜고 교육부하고 짜고 바로 그놈들이 가리킨 걸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외 안 넣는 놈들 어디 가서 학생들이 시험 봐도 영문대 들어갈 길이 없죠. 대통령 명령 한마디가 뒤집어졌습니다. 교과서에서 출제하지 말아라 하고 작년에 지시했는데 교과서에 출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국장부가 탁 쳤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교육부 장관이 정신 들어가지고 이제 지금 회초리를 들고 교육을 바로잡겠다고 나섰습니다. 저는 교사 출제 간단합니다. 이 교사들 중에 우수한 이유가 많습니다. 교사가 40만이 넘습니다. 45만입니다. 우수한 교사들을 경쟁을 안 씁니다. 잘하는 놈이나 못하는 놈 똑같이. 그래서 바로 그 전에 이 보수를 잘하는 사람 그 A, B, C, D를 저 교양할 때 나눠가지고 A급은 보수를 얼마 올려줬는데 전교조라는 놈들이 그 바로 성과급이라는 걸 받아가지고 전부 내놔라. 그리고 똑같이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위에 법 위에 누가 있냐? 전교조가 있었죠.
그래서 전주가 요새 걸려들었습니다. 뭐에? 간첩질에 걸려들었습니다. 이거 잡을 좋을 기회가 왔습니다. 그냥 교사들을 경쟁시키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교사들한테 승진에 우대주고 또 인사이동에서 자기가 원하는 학교 보내주고 애들 잘 가리고 애들 점수 좋게 만들어주면 이렇게 가르치라고 법만 개정해 놓으면 스타 강사 10배 잘하는 교사들 또다시 나옵니다. 그러면 공교교만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명문대학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칼을 뽑았습니다. 대통령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칼을 뽑았으니 이제 성과급제를 둬서 잘 가르쳐서 애들 성적 올리는 것은 반드시 우대해줘라. 그러면 바로 교육 바로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교육이 바로 서가고 두 번째 지금 교육이 나는 반은 바로 섰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노동개혁은 좀 힘들겠지만 노동개혁이 아니라 연금개혁은 모든 국민에 관련됐는데 이게 바로 한 앞으로 10년이나 15년에 가면 연금이 바닥이 납니다. 이 돈을 바로 이 문재인이라는 분이 마구 퍼부어버렸습니다. 바닥이 났어요 거의 다. 그래갖고 지금 줄 돈이 없습니다. 연금 저도 연금 다 먹고 사는데 정부에서 연금 아니면 저 굶어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대로 돈을 못 대는데 내년 아마 총선에서 우리가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과반수만 놓으면 여기도 손대서 3대 계획을 완벽하게 이룰 거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요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새 윤 대통령이 월남에 가서 지금 월남이 아니라 지금은 베트남에 가서 큰 일을 많이 하고 있다. 그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월남 덕분에 경제 성장을 했죠. 월남에 여기 갔다 오신 분 있지만 월남의 파병에서 전쟁 수당으로 한국 경제 건설을 했습니다. 딴 말로 바꾸 우리 젊은의 피로 공청경제를 했어요. 그래서 문재인은 가서 잘못하고 빌었습니다. 미친놈 아닙니까 이름이? 분통이 터집니다. 문재인 그래도 목을 치자! 목을 치자! 목을 치자! 목을 치자! 목을 치자! 목을 치자! 윤 대통령은 떳떳하게 가서 양국이 이제 우리 경제 건설을 갖춰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중국 너희 가라! 우리는 베트남 1억, 그 다음에 인도 13억 시장을 점령하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지금 세일즈 외교를 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죠? 윤 대통령 잘한다 한마디 하고 내려가니까 윤 대통령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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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계선 교장님을 큰 박수 부탁합니다. 여러분 조목조목 잘 들으셨죠? 그 중에서 이놈들이 지금 괴담 갖고 현 정국을 돌파하려고 합니다. 지금 띄워봐요. 자, 홍준표도 제2광우병 선동 올라탔죠? 치명적이라던 사드에 안전하다니까 이재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안전하니 다행이다 하면서 도망가는 거 봤죠? 이게 인간 맞습니까? 야 이놈아, 대한민국 오염시키지 마라 이놈아. 요번에는 후쿠시마 오염수라고 하는데 오염수가 아닙니다. 처리수입니다. 처리수. 오염수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국민 공포를 다시 심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국제관례, 국제법에 따르면은 아무 문제도 없고 100년 후에나 돌아온답니다. 과학자들 말로는. 그런 걸 갖고 이 전국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놈들 정말 나쁜 놈이죠. 예, 당장 때려 죽이고 싶지만은 우선 총정과 한 곡 듣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순국결사대의 총정과 한 곡 부탁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자, 다 신이 나면 다 일어서십시오. 일어서서 같이 한번 크게 외칩시다. 순국결사대 우리 애국 시민을 위하여 훈련 순국하로 다같이 중정과 가슴을 열고 행하겠습니다. 자, 같이 이 세계의 모든 주도와 같고
여러분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유관모 연세대 구국동지회장님하고 6.25 전쟁 4.3 사건 전문가 이선교 두 분을 모셔서 6.25에 대한 진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충성! 오늘 날씨가 무척 덥죠? 지금 날씨의 온도를 보니까 30도에 30도. 그런데 지금부터 73년 전 1950년 6월 25일 그때 날씨가 어떠냐?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때는 무척 더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1950년 6월 25일 우리로 말하자면 73년 전 오늘이 내일이 일요일이에요. 똑같은 일요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내일 오전 새벽 4시를 한번 잠에서 깨었다가 텔레비를 보고 꺼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역사는 되풀이되기 때문에 그날이 온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광화문 세력들이 함성이 컸기 때문에 감히 용기를 못 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73년 전 6.25에 바로 오늘 북계 김일성 계례가 스탈린의 스탈린의 하고 모택동의 지시를 받고 거기에 협조를 받아서 병력 20만 명, 그 다음에 탱크 240일 들고 한국을 기습납치했습니다. 내일 새벽 4시입니다. 그래서 불과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광화문에 인공기를 내버렸습니다. 이것이 그때 6.25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73년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144만 명의 애국 시민들이 죽었고, 거기에 4만 명의 그 전쟁 고아가 생겼고, 거기에 29만 명의 남편이 전쟁에 끌려가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미망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8만 5천 명이 이북에 납치가 됐고, 그 15만 명 이상이 민저 희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6.25 전쟁으로 죽었고, 또 미군, 우리의 유엔군이 우리를 도와주러 왔다가 불과 5만 4천 명이나 인구가 죽었고, 우리 남북 간의 인구 같은 동포들이 1,000만 명 이상의 이상 가지고 생겼습니다. 이렇게 많은 피해를 봤는데 요새 다시 북한이 다시 전쟁을 일으킨다는,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에서 우크라이나 다음에 일어난다는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도 우리는 매주 나와서 애치고 떠들고 막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25 73주년에서 지금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우리 유명한 이선교 목사님이십니다. 3, 4년 전에 6.25 격전지를 가다 해가지고 전관 목사님하고 우리 이선교 목사님하고 백마 고추서부터 이 포출을 해가지고 낙동강 전투까지 그때 격전지를 돌아가면서 대답을 하는 것이 유튜브 방송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여기 오시기 전에 바로 직전 이천권 목사님하고 6.25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택시를 타고 막 달렸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6.25에 대해서 연세대학교 어떤 교수는 누가 먼저 총을 쐈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래요. 그 말이나 되겠습니까? 누가 먼저 총을 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요. 그 다음에 저 동국대학교 강정규 교수는 6.25 해방전쟁이 승리할 건데 미군 때문에 패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공산화 될 건데 미군 때문에 공산화 안 돼서 참 실패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도 가서 제주 사람들이 꿈을 켰는데 그 꿈이 정부 진압에서 꿈이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면 제주 사람들의 꿈은 뭐냐? 1948년 10월 28일 2대 폭도사령관 이덕구가 대한민국에 선전포고를 했어요. 선전포고. 완전히 대한민국을 점령해서 끝내겠다. 이게 제주 사람들의 꿈이요.
그런데 정부가서 지나버리니까 그 꿈이 깨졌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연세대학교 어느 교수가 누가 먼저 총을 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는데, 누가 먼저 총을 쐈는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러는데, 얼마나 유격대 이렇게 인민군에 남침을 해서 어려움을 당했는가. 날 보고 10분 동안 하래요. 이건 뭐 3시간을 줘도 시간이 모자란데 10분 동안 이걸 다 하라고 그러는데, 간단하게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포천 우에 가면은 운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운천은 인민군 3사단 전차 100대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6월 25일 새벽 4시에 운천에서 양문교 거쳐서 만세교까지 오는데 몇 번 안 걸렸죠. 그런데 만세교 근방에 와서 전차 100대가 7사단, 9연대, 2대대 전순기 소련이 거기 전방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새벽 4시면 지금하고 비슷한데 약간 날이 혼이 셀라고 그러고 4시 반에 5시 되면 혼이 세지요. 그런데 무슨 뭐 어마어마한 이렇게 소리가 나서 무슨 뭐 천둥 소리인가 무슨 소리인가 하고 그냥 자문바람으로 일어나서 보니까 새까맣게 오는데 전차 간격은 50m예요. 그러니까 100대가 오니까 이게 몇 미터나 적었어요. 4km가 넘어요. 4km가. 그래서 이제 대대 중학위 중대장 보고 허언인데 대전차 보질에 57mm 바주카포로 막 쏘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쏴도 T-34 전차가 파괴됐잖아요. 근데 전차 100대가 전순기 소련 2대대를 막 폭격하니까 1시간 넘었대서 700명 가까이 2대대가 전멸돼 버렸어요, 거의. 그래서 전순기 소련이 이제 후퇴를 했는데, 포천우에 가면 신북 면사무소가 있어요. 면사무소 좀 올라가면은 탄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탄장에서 국군이 이제 거기서 방어를 했어요. 그런데 전체가 얼마나 빨리 오고 전체가 공격을 하는지 여기서도 대항을 못했어요. 그래서 1시간 만에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인민군 3사단 전차 부대가 25일날 11시에 포천을 점령을 했어요. 11시에. 북한이 남침을 했느냐 국군이 북침을 했느냐, 세상이 그런 것 갖고 떠들고 시끄럽게 하는데, 북한 인민군이 남침했다는 유력한 증거는 인민군 3사단이 6월 25일 11시에 포천을 점령한 것이 인민군이 남침했다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기독교 말로 하면 할렐루야인데, 할렐루야. 인민군이 남침했다는 유력한 증거는 인민군 3사단이 11시에 포천을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포천을 점령했으면은 그대로 의정부를 향해서 공격했으면은 포천에서 의정부는 20km밖에 안 돼요. 전차는 평균 속도가 20km요. 그 1시간 내지 2시간이면은 의정부까지 와버려요. 왜 그러냐면은 포천에서 의정부까지는 국군이 없어요. 이 전쟁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수도사단에 3년대가 있어. 3년대 이상근 연대장이 모여라 그러니까 외출회가 가지고 국군이 없어요. 그래서 오는 대로 모아가지고 일대대를 만들어서 포천을 의정부를 지나서 포천을 지나서 이제 송무리까지 가는데, 송무리에서 이제 국군 수도사단 3년대하고 이제 싸움이 벌어졌어요. 송무리에서. 근데 1시간 넘었대서 3년대도 그냥 전멸돼 버렸어요. 그거는 이상근 연대장이 축성령으로 도망가는데, 인민군 3사단이 송우리를 점령해놓고 바로 그냥 의정부에서 서울까지 와야 되는데, 송까지 오고 다시 포천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후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25일날 의정부가 점령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하루 저녁 자고 나서 26일날 인군이 이제 포천에서 송우리 거쳐서 축성령 거쳐서 이제 내려오는데, 김풍익 소령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국사포를 가지고 이제 전차 한 대를 파괴하니까 4시간을 연기됐어요. 4시간이.
그리고 4시간이 지난 다음에 12시 지나서 이제 축성역에서 의정부를 향해서 가는데 의정부 밑에 가면은 호원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 신개발지요. 호원동에서 대전에서 올라온 국군 2사단 이형근 사단장이 있어요. 이형근 사단장 오연되고 10년 이제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뭐 1시간 넘었대서 점령돼 버렸어요. 그래서 26일날 1시에 의정부가 점령됐어요. 만약에 국군이 공격을 했으면은 운천이나 전곡이나 연천 그 근방에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뭐 하루 만에 의정부가 점령됐다는 것은 인민군이 남침했다는 유력한 증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좌파들은 북한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남한에서 공격을 했다. 미군 때문에 해방전쟁이 실패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좌파들은 거짓말의 전문가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거짓말이 혁명 도구요. 혁명의 방법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양심이고 거짓말이고 그건 혁명의 도구. 인간을 혁명의 도구로 생각을 해요. 26일 1시에 의정부가 점령되니까 뭔 일이 벌어지겠어요? 동두천에서는 국군 1년대하고 18년대 2개년대가 싸움을 잘하고 있었는데 의정부가 딱 맥혀버리니까 포위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동두천에서 싸우고 있는 1년대하고 18년대가 도봉산으로 해서 창동으로 도망오는데 말도 못하게 고생을 했어요. 포천에서 구연대 7사단 구연대가 3개 있는데 1개 연대가 포천에서 방어를 하고 있었는데 왕방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다 도망가고 왕방산에 1대대가 있는데 700명이 싸움 한번 못하고 의정부 가다가 다 의정부가 포위되니까 다 잡혀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26일 1시에 의정부가 이제 인민군 3사단이 점령을 해서 바로 이제 서울로 진격에 오는데 의정부에서 내려오면은 호원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축성리 밑에는 금호동이고 그리고 의정부 밑에는 호원동이고 그래요. 호원동에서 국군 25연대하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인민군 전차가 포천에서 50대, 포천에서 100대, 그리고 동두천에서 50대, 합치면 몇 대예요? 150대가 의정부에 왔어요. 여러분, 지금도 150대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6.25 때 지금부터 73년 전에 세상에 포천에서 100대, 동두천에서 50대, 150대가 의정부에게 그냥 꽉 잡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정부에서 서울까지 전차가 연결될 정도로 많아요. 쫙 내려와요. 25대 연대장이 김병희 연대장이에요. 그리고 대대장이 라이필 대대장이고 인민군이 2시에 내려오는데 끝이 보이지 않더래요. 라이필 대대가 직접 만나서 들어보니까 북한에서는 저렇게 준비를 해서 내려오는데 우리는 이게 뭐냐, 전체도 안 덥지, 지뢰도 안 없지. 라이플은 북한에서 살다가 이제 월남을 했는데 이제 전쟁이 나면은 북진해가지고 고향 가서 살으려고 했는데 세상에 이렇게 싸움 한번 못 오고 이렇게 후퇴다니 통곡을 하고 있었는데 의정부에서 호원부까지 쫙 내려오는데 할 수가 없더래요. 그런데 포병 이렇게 전대장이 이렇게 51mm 바주카포 가지고 도로가 있는데 라이필대가 전차에 대해서 배웠다고 그래요. 이렇게 전차가 들리면은 배가 보이면은 그거 쏘면은 빵꾸가 난다고. 그래서 한 대는 보내고 두 번째 다리 위에 올라오는 것을 쏴가지고 전차 한 대를 막았어요. 그랬더니 150대가 의정부역으로 싹 도망가 버리더래요. 그게 26일 2시예요. 그리고는 26일 하루 종일 27일 새벽 4시까지 인민군이 안 내려온 거예요. 이때 무슨 일이 미국에서는 벌어지냐면은 트루먼 대통령이 한국전에 참전할 건가 참전하지 않을 건가 항려회를 할 때요. 10시부터 12시까지. 그런데 만약에 인민군 3사단이 의정부 거쳐서 수일이 거쳐서 서울을 점령했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포기를 해버려. 한국 점령한 것을 포기를 해버려. 그런데 25연대가 막기 때문에 트루먼 대통령이 한국전에 참전하자 해가지고 참전하는 거예요. 25연대 1개 연대가.
여러분 박수 한번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28일 날 서울을 점령하고 그리고 3일 동안 남쪽을 한강을 넘어서 남쪽을 공격해야 되는데 이 멍청한 사람들이 서울에서 3일 동안 먹고 노는 거예요. 이것이 인군이 패전은 가장 원인인데 미군 때문에 패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울에서 3일 동안 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국군 안에 좌파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가지고 군단장들 사단장들을 다 모아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별이 300개가 떴어요. 그런데도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좌파들 국군 안에 좌파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결론을 못 내렸어요. 그랬는데 저거 누구야 저 박세지 저 제왕군의 회장이 날 보고 이상희 국방부 장관을 만나러 가자요. 그래서 갔더니 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군안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좌파를 전향시킬 건가 한번 설명을 좀 해보래요. 그래서 제가 갖고 간 유인물을 드리면서 설명을 했더니 참모가 7명이 왔어요. 조금 설명하니까 이것 갖고 군인을 교육시키면은 사상교육을 시키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 군을 다 날 보고 현대사 강의를 좀 해달래요. 그래서 5군단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는 뭐 이제 다른 이제 예하부대도 했죠. 평택에 51사단, 뭐 여기서 저 문산에 저 73사단, 진저에 76사단, 뭐 여단 어디 할 것이 쫙 가서 군부대 안에서 이렇게 장병들을 놓고 강의를 했더니 우익 장병들은 메모를 하고 좋아가지고 그러냐고 이렇게 쓰는데 좌파 장병들이나 좌파 중대장이나 장교들은 저 연대장들은 인상을 쓰고 막 죽도록 안 들려라고 그래요. 얼굴 보면 금방 표가 나요. 그래서 이제 보안사다 연락을 쳐요. 가운데 줄 앞에서 8번째 가운데 있는 사람 메모를 해갖고 넘어지면은 기가 막히게 귀신같이 잡아내버려요. 그래갖고는 이제 장교들은 옆에 시키고 사병들은 제대로 때 감시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군인 안에 좌파가 그렇게 많아요. 전방에서 이제 포병사령부 이제 강의를 하고 나오는데 연대장이 날 보고 그래요. 말을 안 듣는데요, 사병들이 그리고 장교들이. 여러분 지금 전교조나 민주노총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군인 안의 좌파들이요. 여러분 전쟁 나면은 곡사포를 40km 쏘라 그럼 2km 쏘고 좌로 쏘라면 우로 쏘고 연대장 죽이고 대대장 죽이고 사단장 죽이고 전쟁 못 해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군인 안에 여러분 민간만 좌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사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군인이 보통 무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국방부에서 4대 개혁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4대 개혁을 보니까 사상교육이 들어가야 되는데 5번째 사상교육이 없더라고요. 반드시 국방부에서는 4번째 사상교육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국민 안에는 주사파, 국민 안에는 좌파들은 완전히 이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연구를 많이 해서 이 국민 안에는 좌파들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전쟁 해봤자 우리가 이기기 힘들어요. 우리는 뭐 K2 전차니 뭐 F-35니 뭐 군대도 뭐 60만이다 어찌다 하지만은 제일 무서운 것은 그 안에 있는 좌파들이에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6.25 전쟁 전문가께서 실감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원래 이거 들으려면은 맨날 며칠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전적지를 쫙 저 위에 포천으로부터 쭉 내려가면서 대전까지 내려가면서 했던 그 비디오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은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그 현장의 인물 그리고 그 날짜 시간 잘 설명하신 들어보면 기가 찰 겁니다. 여러분 저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큰 박수를 한번 다시 부탁합니다. 자, 이번에는 KBS 김정수 개그맨을 모시고 간단하게 이 시점에서 우리의 할 일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정말 안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릴 수가 없어요. 저놈의 주사파 쓰레기들이 설치는 반에 우라통이 터져서 오늘도 이 광화문 애국시민연합회 제가 섰습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올해도 시작한 지 엊그제인데 벌써
6월 끝물입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에 나와서는 안 돼요. 왜냐면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우라통이 터져서 암 선고를 받아서 3개월 산다는 사망 선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진실입니다. 그리고 올 초에 다시 6년차 산정 특례를 연장받은 암 환자입니다. 정말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애국시민이 있었기에 또 대한민국 보수는 살아있습니다. 356일 내내 나라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뜨거운 태양 아래 때약볕에서도 아랑껏 하지 않고 시위에 참여하시는 저는 대한민국 애국시민께 다시 한번 근절드립니다. 존경하는 바입니다. 내일이면 6.25 남친 사변이 73주년 되는 날입니다. 더듬당 이재명 쓰레기가 했죠. 군대가 왜 필요합니까? 아니 누가 쳐들어옵니까? 아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이 이재명을 지금 이 시간에도 군대가 안 필요한지 또 한 번 묻고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서 외칩니다. 군대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이 쓰레기를 정말 또다시 또 사고치고 다닙니다. 저 쓰레기 이재명 더듬당 당대표는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부각을 시키면서 또 뒤로는 수산물을 많이 사 먹으라고 합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방구지요. 그러면 물고기가 동동 떠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그 촛불 지랄 떨었던 개딸들 뭐 했습니까? 우리 여러분 소고기 다 드셨지요? 구멍 뇌에 숭숭 뚫렸습니까? 스님 구멍 뚫렸어요? 아유 승질납니다. 그러면서 지네들은 또 수입고기 가게를 해요.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들.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합니다. KBS 개그맨 후배 김모양이 개그우먼 이 친구가 수입고기 판매했어요. 이름 밝히면 또 명예훼손 부르고 하니까 내가 왜 돈이 없어서 명예훼손 걸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승질납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화이팅! 제가 전 사행시를 한번 이게 최우수작이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평산 책방 평양만 바라보다 나라를 망쳐놓고 산 좋은 양산에다 아방궁을 지었구나. 책이야 감방 가면 원 없이 읽을 테니 방 좀 떨지 말고 지진둥깃이 있어라 이 쓰레기 뭔가 이 새끼야. 제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만세음 보살. 이야 우리 저 김정수 이분이 정말 저렇게까지 아픈 몸을 이끌고 이렇게 애국하시는 분은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합니다. 그리고 역시 대단히 머리가 좋습니다. 3분간 시간 주고 오늘 오면은 좀 해봐요 그랬더니 저렇게 그 자리에서 만들어가 올라온 겁니다. 야 다시 한번 박수 부탁합니다. 자 다음 호랭이 팀 올라와서 진짜 배기 사투리로 여러분 간담을 저놈들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우리의 가슴을 시원하게 할 겁니다. 호랭이 올라와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 덥죠? 앞으로 이제 내일 모레 장마 온다는데 걱정입니다. 장마가 와도 전쟁은 해야 되겠죠? 여러분, 저 국도로 가면요, 내가 오늘 단오 때 저 강릉까지
저 인천에서 강릉까지 가봤어요. 핵 문제 때문에 내가 2005년도 방패장 반대 투쟁 회장 위원장 하면서 느꼈는데 거기가 약 3,000리가 돼요. 3,000리. 인천 찍고 부산 턴 해가지고 경주 영덕 저 울진 삼척 강릉까지 가면요 전부 바다입니다. 그 오염될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왜 맹년 총선에 이재명이가 그 지금 깜빵에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핵찌끄러지를 가지고 전국을 타파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서울 시민을 비롯하여 5,500만 국민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회 마음껏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좌파 빨갱이 놈의 새끼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5분에 자기들은 공산화가 만들어서 이 나라를 고려 연방 통일제로 끌고 가려 합니다. 여러분 8천만 결연은 매년 4월 10일날 반드시 공산화를 택하든지 안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를 택해서 지토 국가를 만들고 남북 통일을 만들어서 태평성대를 만들어 여러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야 국회의원 아래 대표 연설했죠. 거기에 초등학교 아들 수위 말하는 여러분 손자들 대다 놓고 여야가 아가리 제졌다고 개놈의 새끼들이 그 손자 앞에서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합니다. 개놈의 이재명 그 좌파 빼리게 있는 새끼들아 너희 손자 손녀한테도 아가리 째졌다고 욕할 겁니까? 이 개새끼들아 전부 아가리를 째서 생바다가를 쳐 웃고 싶어 핵찌꺼라지 나오는데 쳐야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우리 언벌에 처해야 됩니다. 여러분 송영길이가 뭐 경찰 보고 사냥개네 이놈의 개놈의 새끼 덩치는 크다 내가 급제이 많도록 병신 축제의 하치 같은 그런 자들이 간단합니다. 검찰에 우리가 조사받으면 뭐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 되는데 온갖 그런 지그라장머리하고 이재명이 인태 방탄조끼 줘나 인자치는 방탄조끼 없으니까 깜빵은 겁나죠. 여러분 이 삼법동에 가서 한 있어보세요. 왜 퇴대했습니까?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년 4월 10일날 이 8천만 결의가 반드시 선거운동위원이 돼주고 200석을 넘어 300석 압도적인 몰표를 받아서 이 나라에서 두 번 다시 좌파 빼개인 놈들을 사가리 청산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송영길 여러분 그 문재인 박지원 노태향 이런 자들을 송영길 전부 오는 연말에 깜빡으로 보냅시다. 여러분 대한민국 만세! 전광훈 목사 만세! 윤석열 대통령 만세! 우리는 반드시 싸워서 이깁시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합니다. 아이고 요 호랭이 와가지고 그냥 삼천을 덜덜 떨게 하네. 호랭이 요새 저게 동절기에 입던 호랭이 털이라서 최근에 뭐 하절기 입는 걸로 바꿨다는데 아직도 덜 된 모양입니다. 호랭이 큰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좀 개편하면서 시민 발언대를 만들었습니다. 그 첫 시민 발언대에 위기인 뒷골목 TV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그러나 우리는 자유마을을 4~5명을 통하여서 동 대표들을 통하여서 지금 많은 수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서명 골목, 뒷골목, 앞골목, 옆골목까지 다 뚫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 4월 10일 총선 때 분명히 자유통일당 200석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동참하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재명은 감옥으로 이재명은 감옥으로 문재인은 사형 문재인은 사형 정강원 목사 만세 윤석열 대통령 만세 우리 애국자 여러분 만세 감사합니다. 아이고 시원하게 잘했습니다 여러분. 야, 다시 한번 이김 대표에게 큰 박수 부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시민 발언들을 계속 강화해 나갈 텐데 3 내지 5분으로 짧게 신청하면은 테스트를 거쳐서 무대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6.25 그 자유애국문화제가 전쟁기념관에서 있기 때문에 지금 몇 개 프로그램을 없애고 지금 급하게 진행 중입니다. 이제 하나, 2개 남았습니다. 우리 김성진 교수님, 부산대 명예교수 김성진 교수님 오셨습니까? 자, 법대로 김성진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성진입니다. 최근에 와서 뉴스를 보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저 인간들이 무슨 생각으로 저런 발언을 하는가? 특히 더블당인지 하는 이 인간들이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해서 말하는 것은 전부 100% 사기인데 어떻게 그 100% 사기에 놀아나서 대한민국의 소금이 천정부지를 뛰어오르느냐. 이것이야말로 100년 사기가 횡행하는 대한민국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중수소는 아시다시피 증발하고 없어집니다. 소금에는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이 남아있으면 소금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더더구나 지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생긴 지 서해안에서 방사능 수치가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가지고 왜 저들이 그렇게 뻘짓을 하느냐. 이거는 명백히 제가 볼 때는 북한의 지침에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10월 달에 2022년 10월 11일에 신문 보도를 보면 북한의 신문에서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서 너희나 일본인이나 마셔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거를 지금 따블당인지 이 인간들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너무나도 황당한 형식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데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법대로 하지 않는 것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의 초기 정책위원 중에 제가 다시 확인해 봐야겠지만 현재까지 확인한 것으로는 코미디언 김희화가 있습니다. 교육감을 하던 전 서울시 교육감 광노현이 있습니다. 청인 천주교 대주교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에너지 정책위원이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을 세워가지고 에너지 정책을 만드니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이 제대로 될 리가 없는데 그러면은 요즘에 자기네들이 말이 먹혀지지가 않으니까 어떤 식으로 얘기하느냐. 괴 생명체가 나타났다 또는 우럭에 세슘이 너무나도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가 생기기 전에
인원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은 2018년도 지도를 보다 보니까 황해도에 평산이라는 이름도 더럽게 평산이에요. 거기도 평산 우라늄 광산이 있는데 우라늄 광산에서 재처리한 그 물들이 황해도에서 지금 재령 강을 통해 가지고 서해안에 확산되고 있다는 사진이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북한이 원자력과 관련된 우라늄과 관련된 이런 방사능 오염물질을 마구 서해에 방류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좌파들이 문제를 삼지 않았다. 이것을 중대한 범죄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체르노빌 하면은 러시아만 생각하는데 체르노빌은 현재 우크라이나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터져서 거기에서 엄청난 재앙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들판에서 지금 길러지고 있는 것이 세계 시장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밀과 옥수수와 그리고 기름과 팜유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좌파들이 문제를 삼은 적이 없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1966년부터 1993년까지 66년부터 33년까지 아니 그 93년까지 무려 27년간 울릉도 옆바다에다가 그것도 삼중수소 문제가 되는 오염수가 아니라 핵 폐기물을 방치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방치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좌파들이 문제를 삼은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오로지 저들이 문제 삼고 있는 모든 것이 사기다. 그래서 저는 소련이 출범한 것이 1923년입니다. 정확하게는 22년 12월 30일에 소련이 소비에트 연방이 출범했고 정확하게 23년부터 소련 체제가 가동된 것입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공산당은 반드시 패한다 이렇게 예언적인 선지적인 예언을 했었습니다. 100년 전에 100년 뒤인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반드시 말합니다. 반드시 공산당은 이 인류 역사에서 반드시 절멸할 것이다. 감히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저는 이승만 대통령뿐만 아니라 23년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장 재앙적인 것은 소련의 출범이고 그리고 그것을 미리 이것은 인류의 재앙이다 라고 말한 이승만 대통령의 이 부분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승만 광장에서 다시 새기면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엉터리로 짓거리를 하고 있는 이 현상에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외칩니다. 법대로라 법대로 사법부 망친 김명수를 당장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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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거래 의혹의 당사자 권순일 그리고 부정선거의 당사자 권순일을 당장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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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법대라면 모든 것이 정상화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려가지 말고 계십시오. 자, 우리 열띤 응변해 주신 아니 메시지를 전해주신 김성진 교수께 큰 박수 부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유해키 대한민국 성도연합 회장께서 마무리와 만세 삼창을 해주겠습니다. 모든 깃발, 큰 깃발, 작은 깃발 다 앞으로 나와서 좌우로 벌려 서주시고 연사님들과 주연사들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연사님들 다 올라와 주십시오. 자, 깃발은 전부 앞으로 나와주세요. 할렐루야. 깃발은 전부 다 앞으로 서러주십니다. 깃발 앞으로 믿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애국의 센터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애국자이십니다. 이 시대의 애국은 복음이다. 애국해서 나라를 바로 지켜야 교회를 바로 세워야 우리는 이 차원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일본의 이 나라는 교회가 세운 겁니다.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애국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일당 100이요 1000이요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애국심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놀라운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고 그거 비밀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열심히 애국하는 이 중심을 하나님 받으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씨는 덥지만은 이길 때까지 싸웁시다. 반드시 승리는 우리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네, 자유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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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통일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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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화문 애국동지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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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로써 6.25 73주년 주사파 책결 국민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